포르투갈 최남단의 사그레스. 대항해 시대를 활짝 연 항해왕 엔리크 왕자의 모든 업적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그레스는 그전까지 포르투갈인들에게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세상의 끝이었을지 모르지만 엔리크 왕자의 시대에는 그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준 일종의 도서관이자 포르투갈 바다 개척의 두뇌 역할을 담당한 곳입니다. 정말 광활한데요. 뭔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수평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지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600년 전에 포르투갈의 왕자였던 엔히크는 이곳에 학교를 세웁니다. 항해학교 혹은 해양종합연구소 같은 곳이죠. 그리고 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그레스 요새 들어오는 입구에 써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근대 세계가 시작됐고 유럽 문명의 세계화가 시작됐다. 세우타를 정복하고 그곳의 총독으로 임명됐던 엔리크는 1419년 무렵부터 포르투갈 남쪽 알가르베주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알가베르 서남쪽 끝에 있는 사그레스 곳에 작은 성을 쌓아 탐험의 본거지로 삼고 이곳에 항해 연구소 겸 학교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포르투갈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미지의 바닷길을 개척하고 해외 영토를 확장해야 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었고 세상은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지리학, 천문학, 항해술 등의 발전과 함께 나침판과 같은 발명품들도 나왔습니다. 1419년에 훗날 항해왕이라고 불리게 되는 포르투갈의 왕자 엔히크는 이곳에 제 뒤로 보이는 이 터에 항해학교를 만듭니다. 종합 바다연구소죠.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직접 바다를 오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선교사, 그리고 뱃사람들, 그리고 지도 만드는 사람, 천문학자 등등. 근데 그 전까지는 각자의 영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엔히크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연구 성과로 이어가는 그런 연구 작업을 이곳에서 시작한 겁니다. 지금이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형태의 연구소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위대한 변화였습니다. 현대판의 싱크탱크 시스템을 엔리크 왕자는 이미 15세기 초에 만들어낸 거죠. 국적이나 종교, 나이, 성별, 신분에 상관없이 전문가들을 초청했고 서로의 전문 지식들을 교환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늘어나고 자료가 축적되어 가자 이 자료를 보려는 전문가들이 세계 도처에서 모여들었고 이들이 나눈 대화와 연구는 다시 기록으로 남아 사그레스 성에 보관됐습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한데 모이면서 유럽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암흑의 바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신대륙과의 교역을 위한 중요한 교통로가 되고 서로 다른 문명권이 만나는 소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의 마력이 뭔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곳 사그레스, 이 바람, 파도 소리, 그리고 저 하늘, 그리고 저 구름새, 이 표현할 수 없는 바다의 색깔. 저 멀리 응시하고 있으면 바다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요. 누군가 와서 스스로를 개척해 주기를. 콜럼버스도 마젤란도 그 이전에 바스토 다가마와 디아스 같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이 뱃사람들은 그 바다의 물음에 화답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용기,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망, 그리고 그 어떤 희망 같은 거. 결국은 바다의 부름에 응한 그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세상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나의 꿈을 안고 이곳에 모여든 애니크 왕자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콜럼버스, 마젤란, 바스코 다가마 등 대항해 시대를 연 주역들이 저 바다로 나갔겠죠. 결국 인간의 호기심, 용기, 욕망, 의지가 세상을, 역사를 바꾸는 것이겠죠.